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냐면 그분과 대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거기 앞에 그냥 놔두고 가면 알아서 작업을 해준대. 그냥 앞에 놔두면 그냥 작업을 해주고 그냥 다 됐다 그러면 그 앞에 놔둔대. 이게 그 사람의 얼굴도 몰라. 그냥 단지 그 당근에 올린 저는 스트링 작업 경력이 정말 오래됐고 이런 머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그게 끝이야. 검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와루 배드민턴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게스트라기보다는 이제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분하고 자주 할 것 같아요. 배드민턴 용품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저 혼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이런 주관적인 부분이 강했거든요. 똑같이 사용을 해보고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이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분의 의견도 같이 이제 들으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 용품이나 배드민턴에 관심이 많은 친구라서, 그리고 자가 스트링어를 하고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랑 이제부터 좀 많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렇죠, 창호 씨? 네, 맞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에서 배드민턴 재밌게 치고 있고 레슨도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이창호라고 합니다. 이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카메라 있으니까 긴장되고,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또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용품에 대한 생각이나 배드민턴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것 자체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그런지 지금 많이 긴장되거든요. 당연히 뭐 저도 긴장되는데 창호는 제 동생이거든요. 창호도 많이 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저랑 많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쭉 재밌는 리뷰와 그리고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창호 씨도 자가 스트링을 하는 스트링어예요. 그래서 요즘 스트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자가 스트링어들이 진짜 많이 늘어났거든. 그런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자가 스트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가 스트링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조금 느끼고 있으세요? 주변에 본다기보다는 확실히 카페 같은 데 보면, 네, 제 배드민턴 와루 거기도 배드민턴 그렇고 카페. 네. 예전보다 그런 글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작업을 했는데 네. 뭐 이렇다, 뭐 문제가 뭘까요? 또는 네. 추영 머신이나 조금 비교적 저렴한 머신들 네. 거래도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요즘 보면 추영 머신보다는 이제 한 번에 뭐 200만 원짜리 머신 그렇게 가는 동호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즘 자가 스트링어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머신에 뒤에 텐션 헤드 자동으로 당겨주는 그걸 달아서 사용을 하는 거를 전 전문가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동호인용으로는 최상의 이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YG 같은, 네, 그렇죠. 그런 머신들 네. 최고죠. 동호인한테는 최고의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추영 머신 구매하는 것조차도 살짝 두려웠던 그런 시기였고, 많은 동호인들이 자가 스트링어를 입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동호인들은 추영 머신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번에 이런 동호인용으로는 최고 한 200만 원, 300만 원 이 사이의 머신을 그냥 과감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라기보다는 예전보다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호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냥 단지 나의 스트링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전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제대로 작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창호 씨도 이 머신 자체가 좀 좋은 걸 쓰시고 계시잖아요. 자가 스트링 하는 사람으로 치면 사실 약간 불에 넘치는 전자동 머신이죠. 네, 네. 전 자가 스트링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을까
갑자기 뭐 카페에서도 뭐 자가 스트링어에 대해서 입문을 하려고 한다. 뭐 그리고 뭐 200만 원짜리 머신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글들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올라와요. 고등학생조차도 그런 머신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자가 스트링어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늘어났냐? 제일 큰 건 사실 요즘에 네. 작업 비용이 좀 더 올라가고 그치. 스트링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클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보. 제가 처음에 뭐 운동할 때나 이럴 때는 요즘에는 유튜브에 배드민턴 스트링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은 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네. 사실 정보가 좀 전무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뭐 카페도 많이 하고 요즘 많이 해보네? 나도 해봐? 사실 이것도 저는 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샵에 가서 뜨개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줄 한 줄 당기면 된다. 뭐 세로줄은 당연히 두 줄 당기기 했었고, 그때 저한테는 그냥 라켓은 이렇게 당기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게 그냥 맞는 거구나. 네. 근데 지금은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조금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정보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스트링 비용을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링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가 스트링을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200만 원짜리 머신, 300만 원짜리 머신으로 입문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죠. 이 고가의 머신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스트링의 실력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머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머신을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수지타산이 맞냐,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불가능해요. 내 거만 했을 때는. 그렇죠. 내 거만 했을 때는 분명히 불가능한데, 자가 스트링어 분들이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머신을 과감히 구매를 하시는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스트링 가격을 저렴하게 작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스트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거를 부업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를 구매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거 내가 혼자 작업을 해서는 본전도 뽑기 힘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 부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당근을 통해서 스트링 작업을 한다. 네. 상업적인 부분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죠. 저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당근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 샵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내매듭을 제대로 된 내매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부분, 그런 기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근에 맡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샵에 작업을 맡기기 싫어서 그런 분들에게 스트링 작업을 맡긴단 말이에요. 얼굴도 모르고 실력도 몰라요. 그냥 단지 당근에 올라와서 내매듭 작업을 합니다. 저는 내매듭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글들로만 보고 작업을 맡긴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파손이 됐을 때,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후에 처리 어떻게 해줄지. 그렇지. 처음에 이제 얘기가 너무 길었는 상태에서 이제 본론이 이제 이 부분인데, 샵에서 스트링 작업을 맡겼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샵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당근에 얼굴도 모르고 실력도 모르시는 이 개인인 분이 라켓 파손을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다면 상업적인 활동하신 그 개인 자가 스트링어 분이 라켓 파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배드민턴 카페, 제가 와루 배드민턴 카페에서도 이런 상업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스트링을 맡기는 소비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맡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도 제 회원분들이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코치를 하고 계시니까 네. 회원분들이 맡기시죠. 네. 네. 최근에는
전부 빅터 패턴 아니면 네. 포매듭으로 다 매드리는데 뭐 그 전에 일단 라켓을 맡기면 처음에 다 봐요. 상한 데가 없는지. 네. 그리고 그로맷을 체크하고. 네. 뭐 혼자만의 생각인데. 야, 꼼꼼하게 하시네요. 네, 혼자만의 생각인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라켓을 작업을 맡겼으면 그래도 이 라켓을 좀 오래 쓸 수 있게 스트링어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 네, 이 그렇죠. 라켓을 너무나 뭐 당연하죠. 싸든 그거는. 비싸든 간에 네. 이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가 쓰는 좋은 라켓일 거니까 그러면 좀 더 이 라켓을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면 손상되면 뭐 사실 다 바꿔주는 건 좀 힘들고 네. 아 이거 내가 안 바꿔주면 프레임을 좀 먹겠다. 네. 이런 건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고 작업해드리고 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 사실 좀 상처가 크던가 네. 아니면 크랙이 가 있던가 그렇죠. 이러면 사실 미리 전화 드렸어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파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의 기미가 보인다. 어떡할까요? 아니면은 권해요 먼저. 평소 쓰던 텐션 제가 아니까 좀 낮춰서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떻냐. 라켓이 지금 좀 위험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작업하다 깨졌어요 하면 스트링어가 근데 여기가 원래 좀 그랬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넘어가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당근에 이렇게 맡기면 네. 일단 첫 번째 사실 실력을 진짜 모르는 거 맞고 그렇죠. 사실 막말로 어떤 머신 쓰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그냥 맡겼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 뭐 네. 사실 포매드 이런 거는 좀 사기다 이런 거 올리셨지만 네. 다 그거 챙겨 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정보도 네. 없으실 거고 어설프게 했다가 라켓이 파손됐다 후처리가 정말 그냥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원래 그랬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진짜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샵은 라켓이 파손이 되면 스트링 작업을 하면서 라켓이 파손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근데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라켓 불량이었을 때 파손이 됐고, 그리고 라켓 크랙이 있는 부분에서 파손이 되기도 했고, 제 실수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경우도 있어요. 네, 예.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실수로 인해서 라켓이 파손되는 경우는 이 스트링어의 이런 경험 부족 그리고 실력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라켓이 파손이 됩니다. 그 라켓 불량이나 크랙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맞죠. 내가 크랙을 아무리 이렇게 본다고 라켓을 둘러본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샵 같은 경우는 라켓이 파손이 됐다. 스트링 작업을 파손이 됐다. 자, 그러면 크랙이 있었던 부분에서 파손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불량에 의해 파손이 됐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후속 조치가 가능하냐? 샵은 브랜드와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취급하는 브랜드의 라켓이면 땡큐. 처리하기 정말 쉬워요. 샵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샵의 입장에서 내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의 라켓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샵과 샵 간에 연결된 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는 샵에 취급하는 브랜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부탁을 한다든지 어떤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불량이면 불량, 보상이면 보상. 그런 식으로 본사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당근에 올려서 스트링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작업을 하시면서 만약에 라켓이 파손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그분이 만약에, 이거 라켓이 불량입니다. 아니면 라켓이 크랙이 있었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스트링 작업 맡기신 분은, 내 라켓 멀쩡했는데요. 그럼 자기는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내 라켓을 분명 맡기기 전에 멀쩡했는데, 파손이 됐어. 스트링 작업하신 분은 불량이다. 아니면 크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른 데서 작업을 했을 때는 멀쩡했고 내가 맡기기 전에도 라켓은 A급 상태였는데 왜 이게 파손이 돼요? 스트링어 잘못 아니에요? 스트링어 맡기신 소비자분들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불량이기 때문에 저 잘못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스트링 작업 맡기신 분은 알아서 AS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알아서 해야죠. 네. 불량이 나도 그 스트링어가 잘못을 해도
어떤 후속 조치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 자가 스트리머 분들이 당근으로 하구나, 이렇게도 이제 좀 시대가 변화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트리밍 작업을 내매듭을 하고 싶어서 제 주변에 거기서 막 당근에서 작업을 하셨대요. 근데 가격도 진짜 비싸. 저보다 더 비싸요. 네,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 맡기셨대요. 다행히 라켓이 파손이 되진 않았어.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냐면, 그분과 대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거기 앞에 그냥 놔두고 가면 알아서 작업을 해준대. 그냥 앞에 놔두면 그냥 작업을 해주고, 그냥 다 됐다 그러면 그 앞에 놔둔대. 이게 그 사람의 얼굴도 몰라. 그냥 단지 그 당근에 올린, 저는 스트링 작업 경력이 정말 오래됐고 이런 머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그게 끝이야. 검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보통 샵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샵 자체가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샵의 실력이, 퀄리티가 어떻고 저떻고 떠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뭐 맡기실 분들은 맡기면 되는 거고, 아니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검증된 샵조차도 이제 외면을 하시고, 당근 외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이 믿지 못하시고 당근에 이제 작업을 맡기셨는데, 그 당근에 맡기시는 분들은 뭘 믿고 맡기시는 거냐, 이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도 못 본 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샵을 혐오합니다. 샵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작업을 맡기려고 하는 샵의 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그 스트링어가 아니라, 아무나 앉아서 손님들이 깨고 작업을 하고 있고 아무나 서서 스트링 머신 앞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모습. 전 이거 정말 혐오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매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개나 소나 다 작업을 한다라는 제가 용어를 썼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댓글이 뭐였냐면, 아니 개나 소나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아니 클럽 회원들 간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려면 청소나 도와주라 그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에게 스트링 작업을 의뢰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한테 그걸 스트링 작업을 맡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PT를 받으러 갔어요. 네. PT를 받으러 갔어. 우리 PT비 비싸잖아요. 1회 뭐 한 5만 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한테 PT를 해주시는 이 관장님께서, 아니면 뭐 선생님께서, PT 선생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바쁘셔가지고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셔. 그럼 그 옆에 있던 지인분이, 제가 PT를 해드리겠습니다, PT 코칭 해드릴게요, 왜냐면 친하니까, 지인이니까 저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 맞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휴대폰을 고치러 AS 작업을 하러 가면 전문가한테 그걸 AS 작업을 받으려고 하지, 그 옆에 놀러온 친구분한테 이 친구가 할 줄 아는데, 이 친구가 정말 도와주는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분이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겠냐,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게 뭐 비싼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저는 제가 제 돈 주고 제대로 작업을 하기 원하지, 개나 소나 작업을 하는 거 원하지 않거든. 맞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어떻게 해서는 아무 줄이나 뭐 어떻게 해서 그냥 줄만 매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맞아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저한테 작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 왜 오실까요? 검증이 돼 있고. 그렇죠. 내매듭 작업을 하고 마루가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고 오시기 때문에 이 구석까지, 멀리까지 오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누구나 다 스트링 머신 앞에서 송곳을 들고 줄을 당기고 있고, 개나 소나 뜨개질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데 그런 얼굴조차 모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작업 실력도 모르는, 스트링 머신도 뭐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스트링을 맡긴다. 그 뒤에 파손이 됐을 때, 혹시나 파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질 거냐. 최근에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작업을 했는데 살짝 한물이 보이는 거예요. 모 브랜드의 그래도 중간 가격대 정도 라켓이었는데 아마 말하면 알 정도의 라켓이었어요. 뭐 사실대로 전화를 했어요. 그냥 그 맡기신 분한테 작업은 다 했다. 이게 한물이 보인다. 내가 보기에 프레임을 약간 먹었다. 제 생각에는 불량인 것 같다. 한번 보내보자. 일단은 한번 제가 아는데 연락해서 이렇게 보낼 테니까 후속 조치를 해주셨다. 제 생각에는 한몰인 것 같다. 한번 보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한번 보내보자 하니까 흔쾌히 알겠다 하셔가지고 보냈어요. 바로 교환해 주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자기들 분량이 맞다.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그 라켓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이 딱 첫 케이스이긴 했어요. 뭐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었고. 그래서 딱 해주면서 느꼈던 게 이게 맞는 건데 그렇죠. 이게 당연히 그게 맞는 거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그냥 올바르게 했을 때 멀쩡하던 라켓이 한몰이 된 경우는 크게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라켓 분량이면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뭐 동호인분들 뭐 텐션 뭐 33, 34 이렇게 땡길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 대부분 한 90% 이상은 24에서 28 사이 여자분들 남성분들 다 합쳐가지고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작업해가지고는 멀쩡하던 게 프레임 먹어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그쵸. 무조건 보내보자 해보니까 바로 나왔는데 그 얼굴도 모르는 분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일단 발견했을까도 저는 의문이고 그거를 아니면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까?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분께서는 분명히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을 겁니다. 전 자가 스트링어 분들이 본인의 스트링 머신, 고가의 머신 200만, 300만 원짜리 좀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상업적인 이 활동, 이제 부가적인 수익 활동 그걸 하시기 위해서 뭐 비싼 머신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당근에서 뭐 자가 스트링 주변의 지인분들까지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 샵보다 저렴하게 뭐 스트링 작업을 뭐 해드립니다. 뭐 좋은 취지잖아요, 사실. 근데 저보다 네매드 비싼 금액을 받으시면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맡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변에 샵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자가 스트링을 하시는 이제 당근으로 스트링을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맞죠.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으면 왜 날 숨겼을까? 만약에 내가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알렸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자신이 있고 내 작업에 그러면 오히려 당근에서만 이럴 게 아니고 그렇죠. 진짜 날 약간 전면을 내세워서 그 사람은 정보를 제대로 해서 하면 오히려 그 파급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샵이 없어서 당근에 맡겼는데 얘가 너무 잘해. 상담도 잘해주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이면 야 니도 가봐. 사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가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날 숨긴다?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까? 자기가 정말 숙련된 스트링어면 굳이 왜 숨겨? 이게 전 첫 번째 의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이 이제 진짜 후속 조치. 제가 아는 스트링어 분은 처음에는 자가 스트링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스트링 샵을 그냥 스트링 샵이라고 하긴 그렇고 스트링 사무실을 차리셨어요. 서훈 씨. 서훈 씨는 이제 이제 본인이 스트링 샵을 차리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스트링에 대한 부분만 완전 파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죠.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스트링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셨고 저한테 뭐 노하우도 몇 개 배워 가셨거든요. 와루 배드민턴 카페에서 소통을 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이런 자기가 잘못된 부분도 수정을 하고 작업 수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실력이 완전히 급격하게 확 올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빅터 스트링 마스터즈 대 거기에서 3등까지 하신 정말 실력이 좋으셨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스트링 샵을 한 건 아니지만 나를 전면에 내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실력에 대한 부분을 띄우고 온라인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 알리니까 정말 작업량이 많대요. 한 달에 뭐 한 200자루? 겨울에는 그만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금액만 금액만 해도 한 자루 10,000원만 잡아도 200만 원이거든요. 맞죠. 부수입으로 얼마나 좋아요. 엄청 크죠.
그런 걸 맡기는 게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맞죠. 이런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맡겼는데 부서져가지고 부서질 일이 없는데요. 불량이 아닌데 그쪽에서는 불량이래. 근데 그분의 스트링 실력도 몰라. 거기서 크랙이 가 있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불량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모든 AS 처리 부분을 고객분들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파손이 됐는데 불량이 아닌 크랙이 아닌 스트링어의 잘못이다라고 판별이 나왔을 때 당근에 스트링 작업을 맡기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거냐. 이거 스트링어 잘못으로 나왔다. 물어달라. 라고 하면 그분이 물어줄까요? 아마 물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물어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저렴한 라켓이던 고가의 라켓이던 1, 2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뭐 10만 원 뭐 그런 자가 스트링 분에게 맡기시는 분들은 좋은 라켓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좀 더 관심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근으로 작업을 요청을 하시겠죠. 분명히 좋은 라켓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런 라켓이 파손이 됐다. 자가 스트링어는 나 몰라. 나 몰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샵이 존재하는 거겠죠. 맞죠. 네. 저희 스트링어마다 약간 텐션 다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스트링마다의 느낌은 완전 다르고 당연히. 네. 그리고 머신마다 또 다를 수 있고. 네. 만약에 처음 맡기는 분이면 최초에 상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텐션 같은 것들, 스트링 종류나. 그래서 저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어때요 텐션이? 사실 이런 식의 대화가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처음 딱 맡겼는데 셀 수도 있고 네. 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분들하고 이런 주기적인 피드백이 오고 갈 수 있을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줄만 작업하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배드민턴 샵 같은 경우는 그냥 줄만 아무거나 작업을 하고 텐션 뭐 그냥 막 작업해서 뭐 주면 된다. 뭐 이런 샵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을 더 원하시고 이런 정보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맞죠. 저희 쪽에서도 상담을 일단 하러 오세요. 스트링 작업을 하기 전에 돈을 주고 맡기시는 거면 내가 이 스트링을 사용을 해도 되냐, 텐션을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담을 하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집 앞에 놔두고 가세요 하고 이러면 이 정도 작업하면 될 거, 네 그렇게 작업하세요.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게 끝일 수도 있고 뭐 상담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샵이 없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런 당근에서라도 맡기실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믿고 맡길 만한 샵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동호인분들이 주변의 샵을 믿지를 못하고 작업에 만족을 못 하시니까 그런 당근으로 그리고 자가 스트링어 분들에게 스트링 작업을 맡기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조금 그렇죠. 네. 그리고 열심히 샵 하시는 분들, 네. 뭐 스트링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네. 일부 샵 가면 네. 일단 종류가 몇 가지가 없어요. 특히 요즘에는 더 심해요. 그죠. 그냥 넥스 BG80 스트링 가지고 올라가고 뭐 최근에 나오는 그런 좋은 스트링들 많은데 네. 일단 써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대부분이고.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스트링은 내가 적응을 하면 그 스트링이 진짜 정말 좋은 스트링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많이 쓰니까 이게 좋은 거겠지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불과 한 2년?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사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줄이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결론은 뭐냐, 자가 스트링 분들에게 스트링 맡기시는 건 좋지만 저렴해서 맡기셔도 괜찮고, 그리고 주변에 불만족이셨으니까 제대로 된 작업을 하지 못해서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셔서 자가 스트링어 분들에게 맡기셨지만 파손에 대한 부분 맞죠.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싸고 소중한 라켓인데 라켓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작업 비용도 오르고. 그쵸. 근데 파손됐다고 해봐. 그래 맞다. 저한테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오세요. 자가 스트링어 분들이
파손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12시 방향이 자꾸 크랙이 발생을 합니다예요. 12시 방향이 똑같은 위치에 크랙이 발생을 해요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자가 스트링어 분들이. 자, 여기에서 이제 답 나왔죠. 자가 스트링어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는 거는 경험 부족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라켓 파손이 일어난다. 라는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분명히 스트링어 잘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머신만 있다고 해서 내가 자가 스트링어라고 해서 저 라켓 줄 당길 줄 알아요라고 해서 모든 라켓이 다 스트링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예,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지를 몰라요. 자, 그런 후속 조치가 가능한 곳은 샵입니다. 샵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런 자가 스트링어 분들에게 스트링 작업을 맡기셔야겠죠. 중요한 부분이죠. 네.